우리 몸은 성장을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노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한 질환에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 질환이죠. 무릎 질환,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중요성과 또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달려라 병원의 손보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도움 말씀 많이 또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서 또 궁금증을 직접 또 해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 무릎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노화로 인해서 질환 발생 가능성이 참 높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일단 네.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무릎은 이렇게 위쪽에 있는 대퇴골과 아래쪽에 있는 경골이라는 뼈가 만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뼈만 있으면 긁히고 아플 거기 때문에 그 뼈를 두텁게 덮고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대퇴골은 둥글 모양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경골은 평평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평한 접시 위에 공이 얹혀 있는 구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쉽사리 흔들거리거나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인대가 혹시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근육이 좀 약해진 경우가 되면 네네. 항상 무릎 관절의 연골은 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무릎 구조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무릎이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또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네.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상 아니면 열심히 쓰는 것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 연골들이 잦은 마찰에 의해서 조금씩 닳아가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무시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쓰다가 관절염이 다 심해져서 연골이 다 닳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의 고통은 아주 심했고요. 네. 옛날 대학병원에서는 정말 심해지면 인공관절이고 그전에는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중간 단계 관절염을 여러 가지 단계로 막을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의 목표는 가능하면 우리 환자분들의 관절염이 최종 단계까지 가지 않아서 중간 단계에서 멈추고 있으면서 통증은 덜하고 자기 관절은 쓰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방법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적인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관절 내시경입니다. 네네. 이 관절 내시경은 앞서 설명드렸던 연골 사이에 끼어있는 연골판이 조금 상처가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방법인데 우리 무릎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가장 쉽게 올 수 있고 악화도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을 가능하면 천천히 나빠지게 하기 위해서 관절염이 네. 무릎 내측에 있는 경우에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간 단계지만 표면이 고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지만 갑자기 조금 페인, 네. 말기 정도의 심한 관절염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 따라서 그 범위가 조금 중간 단계라면 줄기세포를 심어서 연골을 살릴 수 있고요. 조금 작다면 내 연골을 조금 떼서 거기다 네. 이식하는 자가연골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차례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절 내시경 치료법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네. 관절 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흔한 네, 치료법이죠. 아주 쉽습니다. 연골판이 조금 찢어졌을 때 할 수 네.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연골판은 아직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풀너풀하게 실밥이 터져 올라온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골판 파열이고요. 네. 이 연골판 파열은 여기 부분은 꿰매도 붙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걷어냅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는 훨씬 아주 건강한 부분이 많은 연골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 찢어진 것처럼 찢어졌는데 부위 자체가 꿰매면 잘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실로 꿰매는 봉합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절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무릎 속에 관절염이 없을 때는 간단하게 15분 정도의 수술 시간으로 예전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관절 내시경 설명을 일단 좀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치료법인지 좀 생소한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함께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 네, 지금 네. 꿰매는 봉합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미리 준비된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고 단단하게 꿰매 놓으면 저렇게 간단하게 예전에 찢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저렇게 많이 찢어져서 너플너플한 연골판이 보이고 있는데 저렇게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간단하게 절제하면 다시 이제 깨끗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또 클로즈업이 돼서 자세한 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또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75살 먹은 사람인데요. 네네. 마침 어제 이제 정형외과를 다녀왔어요. 네.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제 한 20년 전에 등산하다 넘어져서 연골을 이렇게 이제 튀어나왔다 그래갖고서는 그걸 관절경 수술을 했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한쪽은 2번 하고 한쪽은 1번 하고 그랬어요.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네. 요즘은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요. 아.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정형외과를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이제 완전히 그 연골이 이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고 그 인조 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금 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음. 그런 경우도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네,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수술은 일단 또 최대한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무서우니까, 같은데. 예. 네, 네. 원장님 상담해 주실까요? 네, 네. 제가 조금 있다가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환자분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세가 75이 되셨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예전에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실 때 그때 관절염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조금 더 추가해서 했으면 지금처럼 관절 내시경을 하고 바로 아프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관절 내시경 수술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절염이 없을 때는 너무나 좋은 수술인데 관절염이 있어버리면 그 관절염 자체를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절 내시경으로는. 그래서 지금처럼 아픈 경우가 생기신 거예요. 이제 연골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엑스레이에서 연골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악화되셨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공관절 수술밖에는 명확하게 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치료를 더 지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가까운 전문병원 빨리 방문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등산을 조금 했을 때 이전하고 다른 통증들이 생깁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무릎이 좀 약해졌구나를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예전보다 활동량을 반으로 줄였는데도 무릎이 조금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는 이상하게 뚝뚝뚝뚝 소리가 많이 나요. 네. 그러면서 붓기가 좀 쉬면 가라앉지만 걸으면 이내 좀 아파진다. 이제는 내 퇴행성 관절염이 중간 단계를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아무래도 꼼꼼하게 증상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앞서 잠깐 원장님께서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또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리 모양을 보면 네. 대부분 스스로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네. 약간 안쪽으로 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물론 안쪽으로 휘는 단계가 심해지지만 일상적으로도 저희가 오다리라고 표현하듯이 약간 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가 평상시에 무릎에 연골이 다치지 않았을 때는 괜찮습니다. 무릎 근육들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다치게 되면 이 안쪽 편으로 휘어 있는 구조가 체중이 전부 이쪽 선으로 지나갑니다. 확대한 사진인데요. 무릎의 가운데보다 안쪽으로 체중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손상이 다치게 되면 이쪽의 충격이 평상시 걸을 때 바깥쪽보다 배 이상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다리가 아닌 분들보다는 훨씬 빨리 안쪽에 있는 관절염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안쪽 관절염이 아주 많습니다. 네. 제발 무릎이 조금 불편하실 때 병원을 오십시오. 그러면 병원은 내 건강 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되고요.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예방법을 가르쳐 주는 운동센터가 됩니다. 그런데
무릎에서 보내는 신호가 약한 신호일 때 그걸 무시하고 괜찮겠지. 좀 쉬면 좋아진다. 그래. 내 주변에 있는 계단 우습게 보고 자꾸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 우리 운동해야 되니까 등산 좀 하자. 이렇게 하면서 내리막길을 자꾸 걸으시면서 무릎이 신호를 보낼 때 무시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초기 단계 관절염이 멈추지 않고 중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계단,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경사진대 걷는 활동들을 가능하면 연세가 조금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것 다음으로는 체중 관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가볍게 무릎에 운동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병원에만 가셔도요. 여러 가지를 배우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중에 3가지만 뽑으세요. 3가지만 뽑아서 열심히 하시면 네. 초기 단계 관절염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달려라 병원의 손보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도 다양한 건강 정보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